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체코 이제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오전에 출국길에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네. 배웅을 나갔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근데 당대표는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배웅을 하고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죠. 그냥 이거는 프로토콜 같은 거예요. 그냥 정해진 네. 수순.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정말요? 거기 가면은 서울공항 가면은 네. 그 접견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잠깐 이제 와가지고 격려하시고 네. 그냥 거기 있던 뭐 장관들 당대표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때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서로 사이가 좀 풀어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떠나시면서 그래 나 갔다 와서 24일 날 저녁에 우리 만찬하자. 네. 그때 봐. 어, 이렇게 좀 하고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제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것 지금 같아요. 뉴스토마토 보도 때문에 지금 만찬 잡았다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박 아니요, 실장님. 전 전혀 아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체코 갈 땐가 물론 체코 원전이 있습니다. 네.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 웨스팅하우스에서 뭐 기술 문제 때문에 기술의 특허 문제 때문에 뭐 반대를 하고 있다. 외국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그냥 기업이죠. 네. 근데 그걸 대통령이 꼭 가서 확답을 받거나 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4대 그룹 총수들도 다 같이 예. 갔죠. 근데 지금 국내에서 당면한 현안이 있잖아요. 그냥 다른 현안이 아니라 의료 대란의 문제입니다. 고민을 하고 풀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이 시기에 체코 간다? 근데 그건 물론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은 버티고 끝까지 간다. 개혁의 저항 세력은 재형 세력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간다. 네. 이게 이제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일관된 입장에 맞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아예 의료 대란 무시하고 가는데 저는 그 일관된 입장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어서 지금 이번 추석에는 물론 응급실 뺑뺑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그런 분은 없다고 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고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입원실이나 수술 특히 수술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계속 해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금 바로 풀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건 뭐 계속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는 건데 네. 지금 이 문제를 대통령이 전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체코 문제보다 이게 더 크다고 봐요. 그건 꼭 대통령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대통령이 안 가도 뭐 장관이 갔어도 저는 충분히 웨스팅하우스 문제 정도 또 뭐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문제라 보고 네. 의료 대란 푸는 게 가장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네. 참담한 확인이 얘기죠. 됐다. 예. 참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뭐 이번에는 이제 만찬에 껴준다고 하니까 네, 네.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만약에 두 분이 참모시라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독대를 해서 단판을 지어라. 독대.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권위를 리더십을 인정을 해줘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 좀 하셔가지고 네. 저기 추 대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건 다 해줘.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냥 말하는 거 다 해주고 꼭 모든 거 한동훈 대표랑 좀 상의하고 네. 법안 예산은 다 한동훈 대표랑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돼. 혼자 하지 마.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라.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한동훈 대표가 정권을 갖고 한번 중재자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오. 이러한 것들을 좀 받아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받아낼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은요 여권이 분열되고 여권이 당 대표랑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고 이거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상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장성주 선생님이. 예. 기대 불가능한 물론 꿈을 뭐 꾼다. 전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상상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의료 대란을 여야 의정 협의체에 가는데 일단 최소한 박민수 차관이나 장성현 사회수석이나 어떤 경질이 인적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의료단체들을 중간에 누군가 가서 물밑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한동훈 대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대표 뜻대로 하시오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박민수 차관이나
사회수석이나 네. 아니면 장관이 가든 아니면 실장이 물론 하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료계에서 이분들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조치가 필요해요. 네. 또는 바로 카드로 인사조치를 쓰더라도 바로 안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약속을 할 수가 있죠. 테이블 하면 이 사람들 바로 자르겠다. 네. 그래야 일단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대화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신뢰가 있어요? 없죠. 네.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싫어할 거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가서 담판을 한 듯 되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 돼요.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뭘 어떻게 해요? 한 그러면 서너 달 전부터 네? 아름다운 설득과 화해의 시기는 지났어요.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실존적으로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마지막 네. 기회. 안 된다니까. 그럴 바에 저는 그래서 빨리 한동훈 대표가 결단의 칼을 높이 들고 압박 카드를 써라.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네. 대통령이나 여사를 압박해서 네. 물론 여기에도 대통령 성정상 굴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지만 그 수밖에 없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설득 못해요. 대통령이 와 이러다가 정말 국정이 무너지겠는데 해서 의료대란 문제 전형적으로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이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설득을 못한다고 봐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권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24일 날 단판을 예. 짓고 예. 그때 만약에 진짜 안 되면은 박 실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본인이 국민만 보고 바라고 할게요. 저는 국민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다. 근데 아마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네. 본인의 입장을 설득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 지난 99건을 그렇게 대응했는데 네. 이번 한 건만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계획은 야 네가 인마 잘 몰라서 그래. 이건 의료계획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너 옛날부터 좀 약해서 생긴 건 그래 보이는데 약해서 탈이야. 생긴 것까지. 아니 이건 가정으로 한 네. 윤석열 농담이신 대통령이 거고요. 농담으로 네. 대통령에 비해서는 한 대표가 훨씬 뭐 스타일리시한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절대 보기에 외모를 따라-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전 그 대통령이 24일은 좀 기다려 보자고 합시다. 24일 만찬하는데 그 전에 욕하고 어떻게 만찬을 가요? 또 만찬 취소돼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만찬은 할 수 있다고 다음 봐요. 주 화요일인데 며칠 안 돼요. 네.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바꾸면 좋겠지만 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표 입장을 지지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아서 마지막에. 걱정이다. 한 대표가 만약에 하면 일단 1차로 설득을 한 30분 하고 2차로 협박을 한 20분 하면 낫지 않겠나. 네. 2단계 작전을 써서. 어쨌든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니까 24일 만찬 그러니까요. 좀 좋은 얘기들이 네. 많이 나왔으면 맞아요.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참 이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한 거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지금 공개 활동하는 거는 국민들을 오히려 더 화나게 할 수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만 도저히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악의적으로 본다. 좀 참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소나기가 내릴 때는 좀 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석 때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별로 네. 이번에 많은 분들 좀 만났더니 딱 2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미치겠어, 못 참겠어, 막 이거.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야. 이게 날씨야 이게 막 이제 이거 뭐야 이상해 막 폭염이야. 이거랑. 네. 저는 김건희 여사는 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관심도예요. 비호감도가 높은 관심도예요. 네. 그러면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나타날수록 장애인 아동시설 가가지고 청소하더라도 믿게 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정말 네. 그렇게 거룩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음.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식 석상에서 또 비공식 석상이라도 나타나지 마시고 네. 또 안 나타나셨으면은 좀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나중에 네. 언론 플레이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당분간은 좀 감춰두시라. 음. 등장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디올백이라든지 도이치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최소한 사과는 해야죠. 입장 표명은 해야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저 조금 좀 이제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 그분들 돕는데 제가 내조 잘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면 되는데 그냥
뭐 외면하고 쌩까고 그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비판을 더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어르신들까지도 나오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수 패널도 나오지 마시라고 조언해 저를 주셨네요. 보수 패널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영님이 2년 전부터 나오지 네. 말라고 맞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예. 정말 그 날씨 너무 더웠잖아요. 네. 저도 뭐 지금까지 살면서 추석 때 가장 더운 날씨인데 그러니까요. 일부는 이것도 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에이 너무해요. 아니 진짜 그런 화가 나니까 더우니까 화나고 벌초하는데 덥고 성묘 가는데 덥고 그렇죠. 여사 자꾸 화면 여사한테는 나오니까 그렇고 더 불리했겠군요. 여러 가지로 안 날씨까지도 좋으면 도와주지 다 않았군요. 나라님 탓해요. 네. 근데 지금 나라님이 다 여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 전혀 날씨와 이 여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물론. 전혀 없지만 지금 그 정도 비호감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는 멋만 생기면 다 그냥 여사 탓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말대로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정석인데 계속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정무 감각이 없는 건가요? 왜 그런 판단을 하는 저는 걸까요? 대통령이나 여사나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주 개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아주 악한 사람 이렇게 드물거든요. 네. 당당한 건 본인이 악하지 않다라고 잘못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의혹들도 뭐 설명이 충분히 되죠. 이런 의혹들은 내가 아주 조그만 잘못을 했는데 반국가 세력이 선동해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 라는 프레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물론 여론은 안 좋죠. 근데 이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쉽지 않은 길을 꿋꿋이 가겠다. 여사도 그걸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잘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사람은 있겠으나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없는 건가요? 네. 이미 명확한 뜻을 대통령이나 여사의 명확한 뜻을 알았으면 그다음부터는 굳이 누가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 한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저 원래 진짜 진지한 충원 잘하거든요. 한 네. 3번 하고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안 합니다. 그럼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제가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계속 전화 이게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체코 다녀오셔가지고 수습책 중에 하나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꾸냐 안 바꾸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설에 의하면은 소문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건희 여사한테는 직접 얘기는 못하고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핵심 측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 좀 혼내고 네. 막 이렇게 했다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뀐다. 네. 뭐 다른 아, 사람이 온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곧 벌어지는지도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수습책으로 비서실장을 바꿔도 누구로 바뀌냐. 말 잘 듣는 사람요. 뭐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 수습책이 안될것 장관 같아요. 얘기도 살짝 나오는 네, 것 같던데요. 맞아요. 네. 그럼 보시죠, 뭐. 그럼. 근데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 동감. 네. 네. 근데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일리지처럼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네. 폭발합니다. 네. 그런 감당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선택했던 대통령도 탄핵에서 쫓아버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정치 국민을 너무 가볍게 우습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 국민 대단히 무서운 거고 무서운 국민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네. 이제 원래 한 달 전만 해도 그래도 끝날 때인가요? 네. 1분 거의 시간이 다 정도만 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자막에 김종혁 최고위원 당원들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그래 이렇게 뜨잖아요. 네. 한 달 반, 최고위원이? 2달 전만 해도 여사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보수 음. 쪽에서는 완전히 네. 불문율처럼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지도부에서도 여사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친윤처럼 보였던 의원들도 여사 문제 있다라고 좀 심지어 분위기가 홍준표 많이 시장도 바뀌었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저는 여당의 변곡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더 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해 버릴 수 있어요.
네. 재의결 왔을 때. 보시죠. 네. 위험한 보겠습니다. 순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사한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도 여러분 뭐 리얼미터라든지 뭐 에너지 갤럽? 경제신문 관련한 여론조사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그럼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객관적으로 보고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네.